강윤석 회장의 집무실은 언제나 적막했습니다.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는 이 넓은 공간에서 72살의 노인은 또다시 서랍 속 사진을 꺼내보고 있었죠. 대한강업그룹의 총수로서 겉으로는 강인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내면에는 30년 전 잃어버린 사랑과 딸에 대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회장님, 이사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강윤석은 사진을 급히 서랍에 넣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여인과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첫사랑이자 전처, 그리고 잃어버린 딸이죠. 또 아무 소식이 없나? 비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강윤석 회장은 수십 년간 딸을 찾기 위해 비서에게 조사를 지시했지만 단서는 너무나 희미했습니다. 그저 전처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떠났다는 것, 그뿐이었죠. 지금 어디선가 잘 살고는 있을까? 한숨을 내쉬며 강윤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는 그의 뒤로 화려한 가족 사진이 보였어요. 사랑 없는 재혼으로 이룬 가정의 모습이었죠. 현재 부인과는 정이 없었고 아들과도 관계가 소원했습니다. 유일한 낙은 손녀 강민서뿐이었어요. 손녀분 음악 가정교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새로운 선생님이 면접을 보러 온다고 하더군. 해외에서 공부한 피아니스트라던데. 강윤석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10살 손녀 민서는 음악에 재능이 있어 새 가정교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회장은 이사회를 위해 발걸음을 옮겼고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윤석의 자택에서는 10살 민서가 창밖을 내다보며 새로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서야, 곧 선생님이 오실 거야. 예의 바르게 인사드려야 해. 가정부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가정부는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30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아라고 합니다. 음악 가정교사로 지원했어요. 윤지아는 긴장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외국에서 성장한 그녀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았고 말투에도 약간의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었죠. 어서 오세요. 면접은 이쪽입니다. 가정부의 안내를 받아 지아는 넓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호화로운 인테리어에 잠시 압도되었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고 면접에 임했어요. 민서의 어머니와 가정부가 함께한 면접에서 지아는 자신의 경력과 교육 방식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서 콘서바토리를 졸업하셨군요. 어째서 한국으로 돌아오셨나요?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 하셔서 함께 귀국했습니다. 지아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그녀는 유망한 피아니스트로서의 커리어를 잠시 내려놓고 어머니를 위해 한국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정교사 자리를 찾던 중 우연히 이 자리를 알게 되었죠. 면접이 끝나고 민서와 간단한 수업 시연을 한 후 지아는 가정교사로 채용되었어요. 그녀는 이 집이 자신의 진짜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실은 이미 엮이기 시작했고 잃어버렸던 사랑의 재회를 향한 첫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윤지아는 첫 수업을 위해 강윤석 회장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화려한 대문을 지나며 그녀는 다시 한번 이곳의 웅장함에 놀랐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낯선 불편함이 느껴졌죠. 마치 오래전에 와본 듯한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민서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10살 소녀의 맑은 눈빛에 지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서는 처음 보는 사람과도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밝은 아이였죠. 오늘은 어떤 곡을 연습할까요? 모차르트 소나타 연습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거든요. 민서의 말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음악실로 향했고 그곳에는 최고급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지아는 피아노 앞에 앉아 가볍게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완벽한 음색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와, 선생님 연주 정말 멋져요. 민서의 감탄에 지아는 웃음을 지었어요. 수업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서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아이였고 가르치는 것이 즐거웠죠. 2시간의 수업이 끝나갈 무렵 음악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민서야, 할아버지께서 오셨다. 가정부의 말에 민서는 눈을 반짝였어요. 회장님이 집에 오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민서는 신이 나서 할아버지를 보러 나갔고 지아는 악보를 정리하며 수업을 마무리했어요. 선생님, 할아버지께 인사드려요. 민서가 지아의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지아는 약간 긴장했지만 예의를 갖추고 거실로 나갔어요. 그곳에는 강윤석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대기업 총수를 직접 마주하니 왠지 모를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윤지아라고 합니다. 민서의 음악 선생님이에요. 강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지아를 훑었어요. 그러나 무언가 익숙한 느낌에 그는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강윤석은 누군가를 떠올리는 듯 했으나 곧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민서가 음악을 좋아하는군요. 잘 가르쳐 주십시오. 짧은 인사를 남기고 강윤석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민서와 함께 다시 피아노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찾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낯선 감정이었어요. 한편 서재에 들어선 강윤석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새로운 음악 선생님에게서 느껴지는 익숙함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는 다시 서랍에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여인, 그리고 갓난아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혹시, 그러나 곧 강윤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그는 회사 업무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지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지아는 민서의 음악 수업에 더욱 정이 들었습니다. 10살 소녀는 순수하고 밝은 에너지로 항상 그녀를 반겨주었어요. 지아는 이 가정에서 가르치는 일이 점점 더 즐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민서가 정말 잘했어요. 피아노 재능이 대단해요. 집에 돌아온 지아는 어머니 김미영에게 수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영은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느 집에서 가르친다고 했니? 대한강업 강윤석 회장님 댁이에요. 손녀가 정말 귀여운 아이예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지아는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특별히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피곤하신가 보네요. 약 드셨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30년 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고 그녀는 딸이 그 집과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아야, 그 집에서 오래 일할 생각이니? 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콘서트 활동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니까요. 미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떠올리며 불안에 떨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딸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윤지아는 강윤석 회장의 집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서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녀와의 수업은 지아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어요. 강윤석 회장과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가끔 그가 집에 들어올 때면 지아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날도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이었죠.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는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현관문이 열리며 강윤석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지아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강윤석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그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지아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윤석이 서류를 받으려는 순간 그의 지갑도 함께 떨어졌어요. 지갑이 바닥에 부딪히며 열렸고 안에 있던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지아는 사진을 집어들었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우리 엄마 사진인데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미영과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지아는 당황스러움에 말을 더듬었어요. 강윤석 역시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어머니가 이 사진 속 여자라고요? 강윤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지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녀의 눈빛, 입술 모양, 모든 것이 사진 속 여인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갓난아기의 모습과 지아의 얼굴에서 같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지아는 당황해하며 사진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강윤석 회장이 자신의 어머니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강윤석 역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찾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집사의 목소리에 강윤석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이병철, 지금 바로 윤지아 선생님에 대해 조사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집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윤석은 서재로 향했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과연 윤지아가 자신이 그토록 찾던 딸일까? 한편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어머니에게 바로 그 사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강윤석의 지갑에서 본 사진과 똑같은 것을 어머니의 서랍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엄마, 강윤석 회장님이 왜 엄마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 사진을.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딸의 시선을 피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 사람은 널 찾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지아는 어머니의 반응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이지? 내가 태어났을 때 강윤석 회장이 우리 가족과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걸까? 지아는 어머니에게 더 질문하고 싶었지만 미영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 몸이 안 좋으신가요? 쉬세요.
나중의 이야기예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으로 가득 찼어요. 30년 전 젊은 시절의 강윤석과의 사랑, 그리고 그를 떠나야만 했던 이유들. 미영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언젠가는 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지아는 평소와 다른 마음으로 강윤석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어제 본 사진과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으로 가득 찼어요. 수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생각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민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지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관심이 고마웠어요. 괜찮아요, 민서.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자, 다시 연습해 볼까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복도에서 강윤석의 현재 부인인 장혜진과 마주쳤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마주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장혜진은 냉랭한 눈빛으로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지아 선생님이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아는 당황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의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장혜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회장님과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그저 우연히 마주쳤을 뿐입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지아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장혜진의 눈빛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회장님은 요즘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불필요한 접촉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혜진의 말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진실이 이 집안에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어요. 지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그 사진과 자신, 그리고 강윤석 회장 사이의 관계를 반드시 알아내리라고. 어머니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내야 할 것이었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강윤석과 윤지아의 우연한 만남을 목격한 건 장혜진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사 이병철도 그 장면을 보았고 회장의 반응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어요. 30년간 회장을 모셔온 이병철은 강윤석이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과연 그분의 딸일까요? 이병철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회장의 지시대로 그는 윤지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출생 기록부터 학력, 해외 생활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출생 신고가 아이가 태어난 후 1년이나 지나서 되어 있군요. 이것은 분명 의심스러운 점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어머니 김미영은 강윤석의 첫 번째 부인과 이름이 같았어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병철은 자료를 들고 강윤석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윤지아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강윤석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차분히 내용을 읽어내려갔고 출생 기록에서 멈췄습니다. 병철 씨, 이 출생 기록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게. 그리고 김미영 씨의 과거 행적도. 이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강윤석의 눈빛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을 보았어요. 30년간의 그리움이 해소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윤지아도 자신의 방식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오래된 앨범을 꺼내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대부분의 사진은 지아가
5살 이후의 것들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사진은 거의 없었죠. 왜 어린 시절 사진이 이렇게 없지? 지아는 의아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서랍을 열어 더 많은 단서를 찾으려 했어요. 그곳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지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에 일기장을 펼쳤어요. 미안해, 윤서가. 하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일기장의 첫 문장에 지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윤석이라는 이름, 그것은 분명 강윤석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지아는 더 읽어내려갔지만 그때 방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야, 뭐 하고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지아는 황급히 일기장을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옛날 사진 좀 보고 있었어요. 미영은 딸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지아야, 그 집에서 일하는 것. 그만둘 생각은 없니? 지아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그녀의 일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았어요. 왜요? 민서는 재능 있는 아이고 저도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게 즐거워요. 미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지아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더욱 의심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지아는 평소와 같이 회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제 다른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수업 중에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서야,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알려줄래? 어떤 분이신지. 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바쁘시지만 저한테는 따뜻하세요. 그런데 가끔 정말 슬퍼 보여요. 특히 오래된 사진을 보실 때요. 지아는 민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관찰이 때로는 어른보다 더 정확할 때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라고 생각해? 아마도 서랍에 있는 할머니 사진이요. 제가 본 적은 없지만 할아버지가 자주 보신다고 집사 아저씨가 그랬어요. 민서의 대답에 지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자신과 강윤석 사이에는 분명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 그녀의 운명이었죠. 강윤석은 밤늦게까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병철이 가져온 윤지아의 모든 기록이 펼쳐져 있었어요. 출생 기록, 학창시절 사진, 유학 기간의 음악회 프로그램부까지. 그는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넘겨보았습니다. 이제 확신이 듭니다. 강윤석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가 30년간 찾아 헤맨 딸이 바로 윤지아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출생 시기,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회장님,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병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윤석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진심으로 딸을 되찾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를 찾지 못한 자신을 지아가 용서할 수 있을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김미영 씨와도 만나봐야겠어. 강윤석의 결심에 이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장혜진이 문 밖에서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사실을요. 장혜진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30년간 대한강업그룹 회장의 부인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갑자기 나타난 전처의 딸은 큰 위협이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 장혜진은 아들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태준은 현재 대한강업의 부사장으로 언젠가는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태준아, 큰일이 생겼어. 당장 집으로 와야겠구나. 장혜진의 다급한 목소리에 태준은 더 묻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 찼어요. 아버지의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면 회사와 관련된 위기? 한편 윤지아는 자신의 방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일기장을 가져왔어요. 일기장에는 미영과 강윤석의 사랑, 그리고 그들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날 데리고 도망친 거였구나. 지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기장에 따르면 미영은 회장 가문의 극심한 반대와 위협에 못 이겨 갓난아기였던 지아를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윤지아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 진짜 아버지는? 지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되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강윤석이 정말 그녀의 아버지라면 왜 그는 30년 동안 그녀를 찾지 못했을까? 그는 정말로 그녀를 찾으려 했을까? 다음 날 아침 지아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민서와의 수업 전에 집안을 둘러보며 더 많은 단서를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벌써 오셨네요. 현관에서 이병철과 마주친 지아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네, 오늘은 민서와 특별 수업이 있어서요. 이병철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티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아침 일찍 출근하셨습니다. 혹시 회장님을 뵈러 오셨다면 아쉽게 됐네요.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서만 만나러 왔어요. 그녀는 음악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병철의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혜진은 아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태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아버지의 딸이라니 어떻게 확신하죠? 내 아버지는 이미 확신하고 있어. 그리고 그 여자가 정말 내 아버지의 딸이라면 내 상속권은 위협받을 거야. 태준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어머니처럼 윤지아의 존재를 위협적으로 생각했어요. 대한강업그룹의 미래 회장 자리는 그에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 여자가 정말 내 아버지의 딸인지 확인해야 해.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장혜진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윤지아가 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결코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강윤석은 이병철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것은 윤지아와 김미영이 살고 있는 집을 은밀히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직접 만나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가능한 한 조용히 움직이게.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이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아의 집 주변을 살폈어요. 마침 지아가
회장 집에서 수업 중이었기 때문에 미영은 혼자 집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그곳에는 김미영이 서 있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이병철은 그녀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강윤석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그녀였죠. 누구십니까?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방문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김미영 씨죠? 저는 강윤석 회장의 집사 이병철입니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병철이 부드럽게 막았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병철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강윤석 씨가 알았군요. 지하에 대해서. 이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단지 확신이 필요하실 뿐입니다. 정말로 윤지아 씨가 그분의 딸인지. 미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가 오래된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출생증명서와 몇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이것이 증거예요. 지아는 강윤석의 딸입니다. 이병철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충분한 증거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 장혜진의 지시로 그를 미행하던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회장 집에서는 윤지아가 민서와 수업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윤석이 음악실로 들어왔어요. 민서야, 잠시 할아버지와 윤 선생님이 이야기할 게 있구나. 먼저 나가 있을래? 민서는 의아해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윤석과 지아는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어요. 윤지아 씨, 당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아는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회장님에 대해 알아봤어요. 강윤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지아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자신의 첫사랑 미영의 눈빛이자 그가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딸의 눈빛이었죠. 당신이 내 딸인가요? 지아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일기장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직감을 통해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강윤석은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30년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완전한 확신을 위해서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강윤석은 자신의 비서에게 연락해 즉시 검사를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 장혜진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녀는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지시로 비서는 검사기관에 연락해 거짓 결과를 만들도록 했어요. 절대 부녀 관계로 나오면 안 돼. 알겠지? 비서는 장혜진의 뜻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이 이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는 오랜 시간 회장을 섬겨왔고 진정으로 그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검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결과는 3일 후에 나왔습니다. 장혜진은 가짜 결과를 들고 강윤석에게 갔어요. 여보, 결과가 나왔어요. 윤지아는 당신의 딸이 아니에요. 강윤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시 한번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그러나 그때 이병철이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회장님, 검사 결과가 조작됐습니다. 제가 직접 기관에 확인했습니다. 장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윤석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결과를 가져오게. 이병철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강윤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녀 관계 일치. 강윤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의 간절한 바람이 마침내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그는 즉시 지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윤지아 씨, 아니, 내 딸, 당장 만날 수 있을까요? 지아도 결과를 듣고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아버지의 존재를 그리워했어요. 비록 어머니의 말로만 전해 들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강윤석은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딸을 대해야 할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30년간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윤지아는 강윤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3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를 드디어 만나게 된다는 사실에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그가 자신을 진정한 딸로 받아들일까? 집 앞에 도착하자 이병철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지아 씨,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아는 심호흡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현관에서 장혜진과 마주쳤어요. 장혜진의 눈빛은 차갑고 적대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은 없어요. 30년 전에 버려진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무엇을 바라는 거죠? 지아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때 강태준이 나타났어요. 그는 장혜진보다 더 분노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가족을 망치려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아는 위축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가족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 민서가 달려왔습니다. 지아 선생님, 오셨어요? 오늘도 피아노 가르쳐 주실 거예요? 민서의 순수한 반응에 지아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윤석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지아야.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강윤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아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들 진정하게. 지아는 내 딸이야. DNA 검사로 확인된 사실이네. 장혜진과 태주는 분노했지만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강윤석은 지아의 손을 잡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어요. 아버지가 널 찾고 있었다. 내 잘못이다. 그동안 미안하다. 지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강윤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이건 미친 짓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여자를 딸이라고 인정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는요? 가족은요? 강윤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이제 그만해. 지아는 내 딸이야. 내가 받아들이든 말든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태준은 분노로 떨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지아 선생님이 우리 가족이 된 거예요? 강윤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민서야. 지아는 내 이모야. 민서는 기뻐하며 지아에게 달려갔어요. 이모, 나랑 계속 피아노 해줘야 해. 지아는 민서를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후 윤지아는 어머니 김미영과 함께 강윤석의 초대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영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지아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녀에게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강윤석이 직접 마중 나왔어요. 그는 미영을 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첫사랑의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윤석 씨. 미영의 담담한 목소리에 강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역사가 있었어요. 저녁 식사는 의외로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장혜진은 참석하지 않았고 태주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예의는 지켰어요. 민서는 지아에게 계속 이모라고 부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강윤석은 지아에게 제안했어요. 지아야, 우리 집으로 이사 오지 않을래? 내 어머니도 함께. 30년을 놓친 시간을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싶구나. 지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강윤석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자신의 독립성도 중요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는 제 삶을 계속 살고 싶어요. 음악가로서의 꿈도 있고요. 강윤석은 실망했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내가 도울 수 있게 해다오. 내 유학 비용이나 콘서트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지아는 미소 지었어요. 그건 감사히 받을게요. 하지만 저는 강윤석의 딸이라는 이름보다 윤지아라는 피아니스트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강윤석은 딸의 강한 의지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부와 명예에 연연하지 않는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다음 날 지아는 민서의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닌 이모였어요. 민서는 더욱 열심히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이모, 나중에 이모처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예요. 지아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열심히 연습해야겠네. 수업이 끝난 후 강윤석이 다가왔어요. 지아야, 내일 중요한 가족 모임이 있어. 내가 공식적으로 우리 가족으로 소개되는 자리야. 지아는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이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지아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리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공연장 앞줄에는 강윤석, 미영, 민서가 앉아 있었어요. 태준도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지아는 생애 최고의 연주를 펼쳤고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어요. 공연이 끝난 후 강윤석은 딸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내 연주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구나. 지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와주셔서 행복해요. 미영도 다가와 딸을 안아주었어요. 그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윤석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야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했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었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윤지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강윤석의 딸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마침내 그들을 한자리에 모았고 잃어버렸던 사랑은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